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6세 된 남자 사주를 가지고 한번 사주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주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사주는 수월에 태어난 개축일주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신정무 해가지고 지장간이 이렇게 있고요. 정관격이죠. 정관에 여기 정관이 수출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면은 정관격이면 우리가 가장 사주에서 정관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관이 이렇게 투출된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투출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관이 떴을 때는 정관을 지키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어야 돼요. 재라든지 인이 있어가지고 정관이 식상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관이 홀로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고관무보라고 그러죠. 고관무보라 해서 정관이 언제든지 닫힐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 정관이 있는데 옆에서 상관이 관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옷을 삼합에 반합이 되는데 어쨌든 관이 이렇게 극을 당하거나 합을 이렇게 당하면은 관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 관뿐이 아니라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이나 살은 다 나를 공격하는 기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아니면 천간에 관살이 많은 사주들은 삶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살이 있으면서 그것을 극이나 제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은 관살이 이렇게 많고 이 개수가 상당히 좀 약하죠. 물론 축토에 뿌리가 있다 하지만 수월의 개수는 그렇게 강한 기운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전부 다 토국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관이 있어도 수생목 해가지고 내 기운을 빼는 그런 이제 오행이다 보니까 물론 옆에서 비견하고 겁재가 있지만 천간에 있는 이런 비견 겁재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지에 있으면서 내 뿌리가 돼주고 내 지지가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천간하고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는 이 지지에 있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언뜻 보면 정관에 정관이 투출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이 22대운 현재 지금 26살이니까 22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올해가 계묘년이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지지에서는 묘수랍 해가지고 정관이 또 잡힙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우리가 뭐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이제 자녀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 이런 부분들인데, 관을 상관이 이렇게 보고 있은 상관, 경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규칙을 어기고 범법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켜야 할 도리를 깨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해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본인이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올해 지금 증역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사주인데 올해 왜 그런 일이 발생됐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관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을축 때문에 계묘년이면 관살 혼잡에 있는 상태에서 천간도 여기 보면은 식신이 관을 때립니다. 수생목, 목극토가 돼가지고 천간에 하나 있는 관마저도 얻어맞고 있다. 그래서
올해 최악의 어떤 해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관이 막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떤 그런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올해 을축대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 사람한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계속 목의 기운이 이렇게 천간에서 그 식신, 자기가 어떻게 법을 어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걷다가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되더라도 역시 또 상관위에서 또 관을 때리니까 이 사람이 올해 내년 별 좋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진 을사가 되더라도 또 관이 맞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지지로 보면은 토기운이 들어오는 게 그나마 여기 관에 관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 관은 어떤 직업적으로 자기가 어떤 신상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지 좋은 운은 아니고요. 을사 정도 되면은 여기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좀 살아나지만 그래도 바깥에는 역시 별로 좋은 기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계묘년, 그 다음에 갑진년, 을사년까지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임묘진 목의 기운으로 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관을 치는 그런 이제 대운방에 있다. 그래서 22, 32, 42, 이 바깥으로 보면은 여기 재운이 들어서 관의 재운은 좋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여기 비견겁재가 역시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천간에 떴을 때는 우리가 재라든지 아니면은 인이 있어서 이렇게 관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폐가 된다. 그리고 여기 화운으로 흐르면은 수국화에서 재생관이 되지만 살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때는 건강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중관이 되고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이 되고 이 나이 들어서 이 72세 이때는 뭐 다 늙은 다음에 운이 좋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주 원국도 상당히 좀 힘들 뿐더러 운의 흐름 자체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도 물론 내 뿌리가 들어온 건 있지만 이게 겁재 비견으로 해가지고 해자축 수기운으로 흘러가지고 관에 이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치지만 이 기운은 이 상관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도 여기가 관이 무게합돼가지고 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말썽을 좀 많이 피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12세부터 목기운 들어오면서부터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주도 상당히 조금 힘들게 태어났고 운 자체 흐름도 힘들었기 때문에 글쎄 이분이 나와서 또 진짜 마음을 바꿔서 좀 새로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글쎄 이 대운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개축이 있으면 나와 내 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또 무제사주예요. 무제사주에 이런 식으로 배우자고 이렇게 일간이 같은 게 있으면은 결혼도 이렇게 되면 보통 2번 정도 하지요. 무제사주가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찾아서 여기 헤매다가 여자에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주대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 조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사주로만 보면은 그렇게 제가 희망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